철근 콘크리트. 이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있으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철근과 콘크리트. 이렇게 있으면 철근과 콘크리트잖아.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면 얘는 과가 없어지네. 철근, 콘크리트. 그런데 이 철근이 이 안에서 막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얘는 철근, 과, 콘크리트. 그런데 얘가 이 안에서 완전히 부착이 돼서 마치 하나처럼 거동을 하면 얘는 철근, 콘크리트. 두 개의 상당히 이질적인 재료가, 철근과 콘크리트라고 하는 두 개의 상당히 이질적인 재료가 합쳐져서 하나의 하이브리드의 재료가 형성돼서 얘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닌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걔를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커다란 콘크리트 안에 철근처럼 생겼지만 아주 얇은 철사 같은 애를 이렇게 내가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힘을 줬더니 여기서 콘크리트도 인장이 약하니까 콘크리트가 끊어지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얇은 철사, 철근처럼 보이는 얇은 철사도 같이 툭 끊어져 버려. 그치? 그러면 얘는 철근과 콘크리트야, 철근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안에 철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살짝 들어갔지만 철근이 콘크리트와 파괴될 그 시점에서 철근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얘는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절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려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두 개의 이질적인 재료가 합쳐져서 철근 콘크리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학기 동안에 철근 콘크리트, 즉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설계와 해석을 할 건데, 애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지 맘대로 겉돌고 이러면 우리가 설계하고 해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구조 부재나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얘가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로서 거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개런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철근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콘크리트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철근은 여러분 재료학학 시간에 배웠어요. 얘를 인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코프를 가지고 철근을 가지고 당겨. 처음에는 잡아 당기는 힘에 비례해서 응력과 변형률 또는 하중과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러한 elongation 또는 변형이지. 그거에 비례해서 처음에 하중 또는 응력이 증가되면 프로포셔널 리밋을 따라갑니다. 비례해서 늘어나요.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응력이 증가하게 되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비례 한계를 늘어나지가 않고 아직도 탄성 범위 내에 있는데 선형은 아닌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례 한계, 그 다음에 탄성 한계 도달하고, 그 다음에 상항복점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하항복점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요게 중요해요. 즉 뭐야? 응력을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변형률이 쭉 늘어나. 응력을 여기 처음에 쭉 당길 때는 얘 비례해서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당기니까 이제 비례는 하지 않지만 늘어나다가 얘가 항복을 해버리지. 항복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변형이 쭉 늘어나. 변형이 늘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돼서 그때는 다시 또 힘을 줘야만 변형이 생기는 변형률 경화 현상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얼티밋에 도달하고 그 얼티밋을 넘어서 깨게 되면 그때 브레이킹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철근, 즉 스틸, 강구조, 스틸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뭐? 요거죠 바로. 저놈이 항복을 했단 말이지. 격투기 그런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얘가 포기를 안 해. 저 녀석이 저기서 항복을 해갖고 이제 내가 졌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응력과 변용률 곡선이 만들어내는 이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을 터프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죠. 즉 이 머티리얼이 파괴될 때까지 자기가 갖고 저항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값, 그래서 터프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속을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할 때 어때? 격투기 선수가 끝까지 물고 늘어나 맷집 좋게. 엄청 터프하네. 똑같은 말을 써. 머티리얼도 이 안에 면적이 크면 얘가 파괴될 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축적해놓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변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항복을 하고 나서도 변홍열 경화 현상이 있을 때까지 생겨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permanent deformation,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하중 또는 응력이 증가되지 않아도 계속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이죠. 요거는 어떻게 피지컬하게 어떤 느낌으로 올까? 딱 봤는데 어떤 구조물에서 딱 얘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중을 뭐 지진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중에 의해서 하중을 딱 받았는데 거기에서 철근이 딱 항복을 했어. 항복을 딱 하면 거기에서 딱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철근이 항복했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딱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 이 인테리어가 없다면 저 위에 콘크리트가 지나갈 거 아니야.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하중을 받아갖고 그 안에 있는 철근이 항복을 하면 저 위에 있는 철근과 철근이 항복을 하니까 고기 부착이 깨지면서 그 부분에 있었던 콘크리트가 아래로 우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 그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내가 봤다 그래봐.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내가. 저 뒤에 있는 학생 저기 아저씨한테 연락 주면서 아저씨 좀 오라 그래봐. 여러분 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빨리 나가. 이 건물에 있지 마. 이렇게 해야겠지. 응. 그렇게까지 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아직은 후두둑 떨어지기만 할 뿐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조심해라고 하는 워닝의 시간을 주면서 우리한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연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들갑 떨지 않고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제 어서 가고 그러면 아저씨들이 와서 임시로 여기에 기둥도 세우고 하겠지.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여유로움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스틸이라는 구조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는 똑같이 압축강도 테스트를 해보면 압축강도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스틸은 인장이나 압축이나 똑같아요. 콘크리트는 인장은 의미가 없고 압축에 대한 테스트를 이렇게 쭉 해보면 처음에 압축 응력이 늘어나면서 변형이 똑같이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약간 선형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여기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이 가. 여기서 이제 조금 비선형으로 좀 가겠지. 정상에 올라도 이게 정상인지 몰라. 우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잘 건드려? 이렇게 잘 건드려? 하다가 다 깨져. 아까 스틸은 야 이거 뭐야? 콘크리트가 막 떠져. 이거 철근 항복했네. 다 피하고 대피하고 워닝의 시간, 연성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족한 데 비해서 콘크리트는 와 콘크리트 강하네 하다가 끝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그거를 딱 지나자마자 그래서 급격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계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설계를 하겠어요? 이런 구조물은 쓸 수가 없어요. 아까는 이렇게 철근이 항복했을 때는 항복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다 대피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말짱하게 있어가지고 나도 여기서 막 휠 받아갖고 엄청 강해하고 있는데 탁 무너지는 거야.
그것은 아니지. 대표적인 경우가 삼풍백화점 붕괴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재료는 우리가 구조 재료로서 쓸 수가 없죠. 봐봐, 이 안에 있는 면적도, 즉 터프니스 또는 스토어된 에너지잖아. 에너지도 훨씬 작은 거죠. 우린 지금 이거를 서로 다른 스케일로 그렸어서 더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큰 건 절대 아닌 거지. 요거를 같은 스케일로 그리면 뭐 요 정도도 많이 봐줘서 요 정도? 많이 봐줘서 요 정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점이 콘크리트가 개선을 해야 될 정말 큰 개선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그죠? 바로 요 콘크리트가 갖고 요 좋은 긍정적인 측면의 압축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에 아쉬운 거는 인장 능력이 너무 작고 이게 압축에 대한 부분이고 요 부분 살짝 나온 게 인장에 대한 부분이야. 인장 능력은 압축 능력에 비해서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요거를 개선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깨지는 요 취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이게 철근 콘크리트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철근을 갖다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이런 맨점을 철근이 갖고 있는 이런 연성적인 특성으로 잘 조화롭게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